오늘은 1월 21일 화요일 맞죠? 네, 날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요일 종목 진단 방송입니다. 88TV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골 도야지님, 착한 슈퍼리치님, RVDPP님 이렇게 와 계시는데요. 게스트분들도 계시고요. 네, 혹시라도 유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유료 방송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혹시라도 유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유료 방송을 꼭 들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렸고요. 애기 털 많이 자랐죠? 추워가지고 털을 안 깎았어요. 원래는 빡빡이로 좀 깎아줘야지 얘가 좀 편한데, 오늘은 왜 이렇게 밥을 먹였더니 신이 나가지고 배부르니까 그냥 돌아다니는가 봐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보도록 합니다. JNFC 쌤리니님 어서 오시고요. 유영일님, 호두님, 오부장님, 박정희님 어서 오세요. MK 카이님 어서 오시고요. 착한 동네부자님, 랑스님 오셨고요. 나승숙님, 윤구선님 반갑습니다. 박부자님, 타임라인님, 박현수님, 김종철님, 컬 9547님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 나누는 사람님, 10년 묻어 더블로 가자. 성하. 성하. 요즘에는 팽수보다 나 성수라고 바꿔야 성수? 성수. 마이크 소리보다는 스피커 소리 좀 키우세요. 저는 세팅 그대로 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마이크 소리를 키운다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 세팅이 흐트러져요. 매번 세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피커를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우리 방송 들으려면 참고해야 돼. 꾸냥냠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순자님, 윤경중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도 오세요. 모두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진단 올려놓으신 거 몇 개 적었는데요. 지금 제노레이 다음에 딱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가 될까? 실리콘 웍스 다음에 한솔 홈데코. 한솔 홈데코까지 딱 됐네. 오늘은 왜 이렇게 딱 떨어졌어? 좋아요. 한솔 홈데코까지. 강아지가 어슬렁거리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덤비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종목들이 아직은 괜찮다 이거죠. 자, 오늘 조금 일찍 열은 이유는요. 삼성전자 적립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삼성전자가 잘 가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까, 보유를 할까 말까, 막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죠. 특히 이제 우리는 팜 시스템, 적립식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한 방에 많이 사기는 좀 그렇고 그냥 돈 되는 대로 뭐 월급날 한 번씩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전략들도 괜찮았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린 게 2019년도 1월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시장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기 시작할 때, 요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매달은 아니지만 이제 띄엄띄엄이라도 꾸준히 종목을 매수해 놨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한 위치가 여기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여기네요. 여기 11월달 월급날 그때까지 해서 12월달은 안 샀어요. 일단 많이 올라가서 11월달 월급날까지 찔끔찔끔 해서 틈틈이 모아둔 게 지금 40, 수익률 좀 잠깐 볼게요. 딱 40%네. 딱 40%예요. 40.1%. 40.1%인데 딱 40%라고 보고 40%가 나왔어요. 수익률이. 뭐 배당은 그냥 보너스고요. 이 기간 지나오면서 분기 배당을 얘가 계속 줬어요. 이 배당을 계속 주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이제 어떻게 챙기는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해서 갖고 가니까 참 좋더라 요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그러면 아무 때나 사도 되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적립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뭐 기간을 길게 보고서 매달 사겠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오르나 내리나 관계없이 그냥 계속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만은 저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좋을 때, 좋아 보일 때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점 라인을 좀 피해서 매수하시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주가가 상승할 때가 2016년에서 17년이었습니다. 요 당시 삼성전자 이야기는 제가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네, 외국인들의 그런 막장 시나리오, 아침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시나리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네, 요때 재밌게 들으신 분들, 네, 혹시 옛날 방송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아침 드라마 같은 막장 드라마. 왜 외국인들이 여기서 팔고 나갔고 왜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나, 거기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예전에 풀어드렸었죠. 네. 어쨌든 그 이후에요.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향 곡선을 패턴을 그리게 되죠. 추세가 하향세로 전환이 됐는데 여기 요 구간 동안에 우리 그 주식학교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 사인을 드렸을 겁니다. 네, 삼성전자 하면 안 돼. 지금은 갖고 있으면 안 돼. 일단은 팔고 봐. 왜냐면 액면 분할 때문에 국민주가 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특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증권사가 얘기해 주기를 400만원 갑니다라고 했어요. 400만원. 이때가 270만원이었거든요. 400만원 간다. 나는 이 부분이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시대는 2011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도 삼성전자 잘 올라갈 때 있었어요. 근데 요때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게 140만원인가 그랬었거든요. 140인가 150인가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70만원대에서 140만원까지 가니까 100% 나왔잖아요. 이때도 제가 삼성전자를 100% 수익을 냈어요. 이때도 100% 수익을 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적립식으로 모아가면서 이제 새롭게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때도 100%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했던 말이 뭐냐면 삼성전자를 100% 수익 낸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막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전문가 할 때 네, 큰 소리를 치던 네, 방구 좀 끼던 그런 시기였죠. 자, 어쨌든 그때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얼마 나왔냐면 200만원이 나왔어요. 무서웠지. 그래서 여기서 100% 수익 먹고 저는 일단 매도를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한 3년간 조정받았죠. 이때도 보시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환 포인트가 연결이 되죠. 네, 요거는 이제 그 성투자 채널에 가시면은 강의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강의를 보시다 보면 이 추세는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가 여기서 또 나타났고요. 여기서 또 나타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아가기에 참 좋은 위치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바바박 치고 올라갔었는데 워낙 시장이 민기적거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모아갈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줬어. 또 조정의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조정의 기간이 짧았었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었던 것은 누구였냐면 아베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지지부진하면서 끌어 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일본의 어떤 그 지원 사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아베의 이런 미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좀 수혜를 다시 받는 그런 모습이 좀 됐죠. 그래서 주가가 빵 튀어 올라가서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추세적인 부분은 이렇게 돌아서면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기대감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전략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띄엄띄엄 매수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려갈 때 사셔야 됩니다. 내려가는 과정에서 내려갔다 올라갈 때 사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11월 25일 요 시점에서 매수했었던 이유는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선 조만간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오겠구나 판단이 들어서 요때 월급도 탔겠다 매수를 들어가자 해서 요때 매수해가지고 평단가가 45,000원까지 기어 올라간 거죠. 43,700원이네요. 43,700원까지 평단가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요때 매수했어요. 안 그랬으면 수익률 더 많이 나왔을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요때 매수를 했었어도 비중은 더 커졌겠죠. 금액 그 매수한 비중은 더 커졌겠지만 그래도 수익률도 같이 커졌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매수하시면 뭐 특별하게 부담스럽거나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매수하셨다고 그랬죠, 조수연님. 오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네. 이 조정을 이렇게 받는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57,000원 넘어갈 때 매수하신 분들 조정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매수할 때 타이밍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종목이 나에게 없다 그렇다면 매수를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많이 사면 안 되겠죠. 이럴 때도 초기 접근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모아가야 되겠다. 어차피 사야 되겠다. 이것은 꼭 사야 되겠어. 이것은 살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면 위쪽에 있는 때보다도 아래쪽에 있을 때 그냥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싸게 사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봐요.
저는 이번 달에는 지금 월급날이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까지 제가 원하는 가격이 안 올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음봉이 크게 뚱뚱 떨어져 가지고 뭐 58,000원 또는 57,000원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겠죠. 네, 순식간에 10%가 내려갈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번 달엔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요. 저도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과정이지만 요런 타이밍에선 매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조수연님의 그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는 매일, 매달, 그냥 20일마다, 21일마다 매수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뭐 상관없어요. 지금 위에서 사돈, 그 다음에 다음 달 21일에 또 사는 거예요. 그럼 더 올라가 있든 내려가 있든 관계없이 그냥 난 20년 동안 계속 살 거야. 그런 분들에게는 정해진 날 때 따박따박 사는 거는 그냥 문제 없어요. 네,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모아가기는 모아가는데 유리한 위치에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위치는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없는 사람은 사야 돼요. 그죠? 없는 사람은 소량 조금이라도 한 10주라도 사놔야겠죠. 그런데 이게 뭐 비중을 더 확대하는 과정이라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계속 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지금 위치는 썩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뾰로로로로로 들어가는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도 아들 거에다가 많이 사줬어요. 물론 이제 아들 거에도 많이 사주지만 제 거에는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만,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무리 모아가는 거라도요, 사자마자 물리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네. 내가 그냥 아무리 더 갈 주식이다 해서 가지고 이게 53,000원, 삼성전자 이제 더 잘 갑니다. 사세요 했는데 53,000원짜리가 갑자기 49,000원까지 뚝 떨어졌어요. 물론 나중에 6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이 기분이 되게 더럽단 말이지. 여기 한 달 동안. 네. 삼성전자가 괜히 미워 보이고 막. 네. 집에 있는 삼성전자 TV 때려 부시고 싶고. 네. 갤럭시 핸드폰만 봐도 네, 기분 나쁘고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막. 네. 세상 살기 싫고 그러면 안 되겠죠. 주식 사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변동성이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 잘못 담으면요 마이너스 한 20% 금방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이거를 밤에 계속 고민한단 말이야. 밤에 불 다 꺼놓고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얀 그 냉수 떠놓고서 마시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그러면 이제 멀리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우와, 너는 전 세계 나라를 팔아먹었다. 네, 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조상님이 추천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고민들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사고 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높다고 생각됐을 때 이격이라는 것이 딱 보면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평선 설정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요 이게 뭐냐면 다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뭐 해드렸어요? 그 기대 수익률 강의해드렸죠. 기대 수익률. 네, 그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 이격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10%고 원하는 수익률이 5%밖에 안 나온다면 10% 리스크를 걸고 5%를 먹으러 들어간다. 나는 이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10%를 먹으려고 5% 리스크를 건다. 이거는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격도라는 것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리스크는 많지 않은 반면에 먹을 수 있는 부분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지난 강의를 꼭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성투사 채널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녹화 방송은 지금 성투사 채널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유튜브에서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냥 성투사만 검색해도 나와. 네, 주식 성투사 이렇게 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가시면은 주식 배우기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강의가 쭉 올라가고요. 일주일에 하나씩 짧게라도 강의를 올려드릴 겁니다. 이 부분 해드릴 거니까 네, 많이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적립식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사실 거면 뭐 상관없어요. 정해진 날짜에 그냥 꾸준히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상황을 보면서 매수해 적립식을 해 나가실 거라면 대부분 근데 이 두 번째 거에 많이 들어오죠. 상황을 보면서 나는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상황 보면서 뭐 주식 쌀 때 좋을 때 살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잘 안 돼요. 이거는 약간 네 짬이 좀 있어야 돼요. 처음 주식 초보자분들 이거 상황 보면서 적립식 하시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만 16년이에요. 네, 주식 경력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네,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한 1년 됐어요. 뭐 몇 년, 뭐 몇 달 됐어요.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해 보려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정식 해보시겠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정식 해 나가실 거라면 네,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시점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시점이 뭐 매수다 매도다 이 부분을 논할 건 없어요. 왜냐면 장기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저는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하이닉스에 다니던 그 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가 2010년 초반대였나 그랬을 거예요. 하이닉스에 다니던 그때 하이닉스 주가가 2만 원인가, 네, 2만 원대 여기였어요. 여기 언제 2010년 초반이 아니고 2015년인가 이때였네요. 네, 요 2만 원대 초 언저리 요쯤 나올 때요. 제가 그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이닉스에 다니던 분이었어요. 하이닉스가요, 제가 보기에 10만 원, 뭐 좀 더 많이 가면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이닉스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냐면 하이닉스 이제 곧 망합니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회사가 망한다는 말을 그렇게 아주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삼성전자에 다니는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곧 망할 것 같아. 이제 이재용이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 삼성전자도 요 비슷할 때니까 2016년 이전이니까 완전 그지 같은 때였겠죠. 네.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서야 후회하시더라고. 근데 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2만 원대, 3만 원이 채 안 되던 그 시기에 이거 많이 갈 것 같아요. 이거 좀 사놓으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하이닉스에 다니는 분이니까 자기 주식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망할 거라고. 네. 망할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왜 다니는지 망할 것 같은 회사에 왜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러고 안 샀어요. 그러더니 이게 지금 보시면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10만 원이라는 그 과정을 만들어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2만 5천 원 대비해서 400% 올라온 거죠. 하이닉스가. 네. 작년에 전화 왔어요. 작년에요. 하이닉스 지금 사도 괜찮겠니? 아, 이젠 모르겠는데요. 그랬지. 네. 왜냐면 지금 사도 괜찮겠니에 대해서 동조를 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얘기했던 가격대보다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때는 저도 전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좌가 동결이 돼서 어쩔 수 없었는데 아마 지금 같았다라면 네, 하이닉스로 수익을 좀 많이 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이것도 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만 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그런 시장의 어떤 흐름, 주가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많습니다.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걱정할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놓고 물리면 기분 나빠서 좋은 주식 사놓고도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이닉스를 만약에 여기서 샀어. 네. 내가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8만 원에 왕창 찔렀어. 많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6만 원까지 떨어졌어. 견딜 수 있었겠어요? 팔았겠지. 팔고 나니까 이만큼 올라가니까 아이구야 이 생각들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은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제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만 보세요. 일단은 일정한 날짜에 살 것인지 상황을 보면서 적립해 나갈 것인지. 네, 근데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 네,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빠님 특강을 들으시든 무료 방송을 들으시든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공부해서 네,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야.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만큼 보이게 됩니다. 네, 외국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들린다고 그랬어요. 네, 외국에 나가서 영어가 안 들려요? 네, 모르니까 안 들리는 거야. 네, 저도 처음에 중국어 배울 때 그랬어요. 중국놈이 뭔 소리 하는지 내가 알아들어야지.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못 알아들었던 거죠. 지금은 가면 다 알아들어요. 많이 잊어버렸다, 근데. 네. 자, 종목 진단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졌네. 와, 이 시간 또 많이 잡아먹었다, 그죠? 삼성전자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PS텍 볼게요. PS텍은 거래량이 좀 적다, 그죠? 송충이 같은 주식. 네. 이 송충이 같은 주식은요, 보통은 이제 그 자산 가치가 좀 뛰어나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네, 유보율이 높네요. 그 다음에 PBR이 0.5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죠? PBR 0.5에 유보율 1400%. 이 정도면은 재무구조는 훌륭한 거예요. 망할 염려는 없는 기업. 시총은 800억. 자, 그렇다면 약간 저평가하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평가이긴 한데 기업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거래량도 많지가 않아. 이 상황이라면요, 거래가 일단은 붙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거래가 이렇게 없으면은요, 적은 그 움직임으로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거든요. 다행히 추세적인 부분들은 일단 살짝 꺾고 내려가는 모습이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네, 살짝 꺾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홀딩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 워낙 변동성에 대한 부분과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거래가 적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시간은 좀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죠. 지금 자리는 일단 괜찮고요. 다만 문제는 장기 이평선의 하향 곡선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아니야, 돌아서지 않았어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아직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수렴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뭐가 나올까요? 이 구간 횡보가 예상된다.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위쪽에 매물대가 여기 정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 나오면 여기 정도 한 4,500원까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조금 투자를 해야지만이 이 추세의 전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요, 이렇게 분석해 드리면 되겠네요. 자산 가치가 좋은 기업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 재무 구조가 좋아서 안 망해요. 네, 안 망하는 기업. 그러니까 이거 투자해도 괜찮아.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요. 뭐라 그럴까요? 탄력적이지 않다? 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나요? 네, 탄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확 움직이지 않아요. 좀 답답해요. 느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또한 추세는 전환 시점을 보이는 듯 하지만 장기 이평선이 돌아서지 못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현 구간은 홀딩이며 단기 반등이 나오면 4,500원 수준까지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여기다 쓸 수 있을까? 안 되겠네. 네. 방향이 결정되는 주식이므로 네, 천천히 가셔야겠네요. 홀딩 유지 좋습니다. 신규 매수 소량은 괜찮아요. 다만 시간 오래 걸리는 거 각오하고 들어가세요. 네. 물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보시면 아시죠?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판단된다면 물릴 만한 포인트가 많이 없어요.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은 상황인데 시간이 옆으로 길게 늘어져요. 그러면 지루해질 수 있죠. 만약에 장이 확 뛰어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면 늘어지는 주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같이 늘어져요. 그 복날 개 혓바닥 늘어졌듯이 하고 늘어지면은 이제 아주 그냥 힘들죠. 그럼 사람이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아우, 내 주식은 왜 안 가? 다른 건 잘 가는데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네, 안 봐야 돼. 사놓고 안 보면은 언젠가 보답을 할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이 재평가되는 날이 올 거예요. 네, 이런 기업들은 언젠가는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실적적인 부분들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자세히 못 보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이는 부분에서는 네, 주가가 반등만 연결된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딱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딱 그것만 보시는 거지, 뭐. 네. 여러 가지 봐봤자요. 근데 내가 완벽히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봐봤자요. 이놈 저놈, 네. 이방 저방 가봤자, 네. 서방이 제일이고, 이 집 저 집 가봤자, 내 계집이 제일이라는 그런 말을 어서 들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봤자야, 네. 아무거나, 딱 마음에 드는 것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요, TK케미칼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적자 국면이네요. 그죠? 적자가 근데 좋아지고 있는가 봐. 실적이요. 요거, 요렇게 상황 보셔도 되고요. 요렇게 상황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래쪽에서 지금 보시면 추세가 원래 이렇게 가다가 아래로 이제 형성이 돼 버렸잖아요. 요렇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 요 밑에 쪽으로 기어 들어간 자리에서 여기 다시 그을게요. 요게 저점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 부분은 초보자들이 생각하기는 너무 어려운 추세선 긋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의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1년이든 2년이든 지나고 났을 때 제 강의가 다 소화가 되고 나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긋는 방법들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드려봤자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 두 개만 가지고, 안 그래도 이거 누가 질문하셨더라고. 요게 추세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막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럴 때는 복합적으로 선을 같이 그으면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 이거는 초보자들이 이해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빼놓고 제가 여기만, 요 위에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네. 추세선에 대한 부분들. 근데 요거는 이제 아래쪽 저점 지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는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기울기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인데, 지금 보시면 일단 저점을 지켜놓은 상태죠. 저점을 지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우상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어디 갔어? 네, 이런 형태라고 싸잡아서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 즉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 우상향을 가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적자 국면이긴 한데, 그죠? 적자 국면이긴 한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나 뭔가 개선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볼게요. 뭐 하는 기업일까요? 화학기업. 화학주들은 근데 지금 힘빨 받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뒤로 물러나 있는 업종이라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적을 한번 볼게요. 네, 그죠.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네. 요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차트에서 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석하실 때 이렇게 위쪽에 꺼내 놓으시고요. 그냥 요거하고 차트 흐름만 대충 보시면 그냥 자세히 맞추지 못하겠죠. 얼마큼 좋아졌다, 몇 프로 좋았다, 뭐 얼마만큼 뭐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상황이 어떻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업황은 화학이기 때문에 아직은 주도 업종이 아닙니다. 화학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요, 시장이 이제 막 침체가 끝날 때, 즉 금리 인상이 막 들어가기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장이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뭔가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소비가 많아질 때, 그럴 때 화학 업종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주도 업종이 아니고요. 대신에 바닥 추세에서 새로운 상승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네. 실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저기 상장 이후에 고생했었던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나쁘지 않고요. 대신 업황적으로 주도
업종이 아니므로 시간이 좀 필요하죠. 좀 필요합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평선대가 완전히 역별 전환됐죠. 요거 다시 만들려면요, 옆으로 더 누워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더 올라가 주거나. 그런데 위쪽에 또 저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요. 홀딩 전략만 현재 권장해 드립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물론 20% 정도면 아유 많은데요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확실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홀딩 전략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꼭 매수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뭐 매수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를 잘 안 해가지고요. 네,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이제 딱 찍었을 때 아닌 경우에는 더 크게 당하지만, 이게 맞아서 위로 상승했을 때는 완전 바닥에서 사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리스크는 별로 걸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고 계신 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을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가 다시 본다라면 이렇게 위로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라서 2,500원부터는 뭐 추세선상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수의 포인트로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네,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 뭔가 이슈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해소가 됐는지 그 여부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홀딩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 보도록 합니다. 아우, 이거는 추세 좋다. 네, 짱짱하네요. 네, 이런 종목들은 네, 멋진 주식인데요. 이거는 추세가 워낙 강해가지고요. 네, 그죠? 이거는 걱정이 어떤 걱정일까요? 그냥 지금 차익 실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더 가져가야 됩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종목은요, 요 네모 선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네, 요 세 가지의 이 네모 칸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칸은 뭐냐면 지지선이에요. 네, 요 밑에는 언더치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고요. 요게 이제 지지선 형태입니다. 그래서 쭉 죽였다가 올라가서 들어왔다가 지지가 되죠. 요 라인은 이 구간이 굳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이미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나올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를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요. 네, 여기. 이거는 이제 바닥 잡는 강의가 조금 제가 계획을 해놓은 게 있어요. 바닥을 잡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바닥 잡는 거에 대한 강의가 들어갈 때 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한 3, 4주 후에 네,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강의 나올 때 여러분들 이거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럼 그거 나올 때 이거 보시면 좋으니까. 요 포인트가 이제 매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올 여름 지나갈 때 뭐 매수하기 괜찮았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업황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겠다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이제 단기적 포인트에서 매수 포인트, 그죠? 요렇게 바닥에서 잡아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서는 위치. 저점권.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추세가 워낙 강하죠.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이것은요, 지금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같이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동평균선 21선은 추세의 이동평균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될 때 21선을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61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지지해주는 위치다 해가지고요. 5일, 20일, 61선이 대체적으로 단기, 그리고 5일선은 이제 심리선이에요. 심리, 그 다음에 21선 추세, 60일선은 그 다음에 수급 해가지고 얘네 세 개가 매수의 포인트거든요. 매수의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이동평균선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가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애들이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전략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강하죠. 강한데 강한 추세 이후에 21선, 다시 강한 추세, 다시 21선, 강한 추세 21선 이렇게 됩니다.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횡보가 나갈 수도 있고요. 가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계속 들고 가셔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하나 더 선을 그어드린 게 있었습니다. 왜 주춤거립니까? 뭐예요? 왼쪽에 가시면 항상 나오는 애들이 뭐예요?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 그죠? 매물대. 예, 요 매물대입니다. 요 매물대에 대한 저항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그 위쪽 라인대가 지금 10,000원 라인대인데 궁극적으로는 저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 위치를 넘어가게 되면 큰 수익이 나올 거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지금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요 구간을 넘어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이야기죠. 지금 자리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 전략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신규 매수는요, 21선 아래쪽이나 61선 근처에 들어올 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주식을 고점에 사서 물려가지고 기분 나빠하실 수 있다. 네. 추세가 아주 좋고요. 네. 힘이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조정이 들어와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뭐 업황이 돌아서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경우가 많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네, 1만원을 돌파해야 더 큰 세상으로 갈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 네. 홀딩 유지가 좋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은 종목은 좋고 추세도 좋은데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되겠네요. 네. 늦었어,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 늦었어.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 보입니다. 네. 매수도 잘 하신 것 같고요. 요런 자리 사셨으면 괜찮고 여기 사셔도 더 좋고요. 네. 하여튼 꾸준하게 더 성장을 바라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SL로 가겠습니다. 자동차죠. 자동차 부품주 중에 제가 하나 살려고 찜뽕해 놓은 게 있는데 현대위아거든요. 찜뽕해 놨는데 이것도 부품주 쪽에서 지금 돌리는 모양이 좀 나타났어요. 현대차보다도 현대위아가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장기 평선이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에 타이밍을 보고 매수를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참고나 좀 해보시고요. SL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흐름이 조금 다르죠. 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자동차 맞죠? 네.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지? 응? 맞죠? 네. 자동차 부품 맞죠? 네. 얘도 지금 이렇게 2009년도에 그 현대차 상승할 때 같이 치고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 횡보 나가고 있는 큰 박스죠. 큰 박스라고 보셔야 되고요. 추세가 바뀔 때 이렇게 크게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막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 굉장히 두껍다는 얘기입니다. 추세가 제대로 된 전환이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이 구간이 얘는 뭐냐면 늪이야, 늪. 그래서 여기 구간에 대한 저항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얘는 14,000원 저점, 위쪽에 26,000원, 즉 이 만원권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위로는 50%, 아래로는 한 20%, 한 60, 70%대 범위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겠네요. 그러면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까지 올리게 되면 60, 70% 수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타이밍은 잘 잡아야 될 것 같긴 하죠. 네. 지금 위치는요, 이게 이 구간 내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박스 이론에서 봤을 때 하단에 가까울 때마다 매수 포인트 가까워지고요, 상단에 가까울 때마다 매도 포인트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동평균선은 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골든크로스 나오지 않았고요. 이평선 이제 막 꺾이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 부품주이긴 한데요, 늘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래로 조금 더 들어와서 저점을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횡보를 통해서 지금 자리를 견지하는 흐름이 더 진행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바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오려면 자동차 부품주들을 다 끌어올리려는 어떤 대단한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실적이나 뭐 업황, 그 다음에 재무구조는 다 좋아요.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올라온 부분을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어떤 데서 나오느냐면 현대차가 그런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위아는 왜 따르게 봤느냐? 네, 현대위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기어 내려와서 새로운 국면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많이 가죠. 만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만도도 뭐 여기서 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특별한 거 없었죠. 그래서 만도도 지금 현재 괜찮은 위치다 이거지.
그러니까 SL 같은 경우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갇혀 있는 범위를 벗어나야지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은 매력도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SL 같은 경우는 좋은 업황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업황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좋은 업황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나 재무적 안정감도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박스의 지루함이 있다는 것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단기 반등도 예상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점 지지는 14,000원 정도인데 현 구간 17,500원쯤 될 것 같아요. 50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 그냥 단기 반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보유자는 홀딩인데 17,500원이 이탈되면 14,000원까지는 각오하고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신규 접근은 위험하겠죠? 무서울 것 같은데 저는 신규 접근은 안 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스는 이렇게 네모칸을 그려놓고요. 박스 이론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새로운 박스가 형성됩니다. 니콜라스 다비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나와요. 그 아빠님 추천도서 있죠? 250만 불을 벌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빠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하단 박스가 형성될 것이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박스 이론으로 니콜라스 다비스가 250만 불을 벌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실제로 돈 번 거를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 볼게요. 코스모 화학은 제가 지난번에 진단을 해드렸을 겁니다. 다 기어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매도를 들어갈 이유가 없다. 기억들 나세요? 주가 반등, 그 다음에 지지, 이거 뭐라고 했죠? 눌림목,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부분은 지난 진단을 다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만원대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 목표 가격은 일단 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횡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종목은 밑바닥까지 다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바닥을 잡기 위한 노력이 나올 겁니다. 장기 이평선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기어 올라가 봤자 지금은 만원밖에 안 돼. 그 다음에 횡보 아니면 아래쪽 조정, 아래쪽 지지, 저점, 확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매도할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난번 강의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닥까지 다 끌려 내려와서 반등만 남았던 주식이었죠. 언제 진단돼 되었어요? 이거 지난달이야? 지지난달이야? 하여튼 그렇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반등이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이것이 기술적 반등이든 본격적 반등이든 상승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만 1만원대의 저항이 두꺼워서 상승 제한이 1만원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요 가격대가 얼마겠니? 6,000원대? 6,000원대. 어디 갔어, 이거? 6,000원대를 지지로 하는 저점이 저점을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저점을 형성하려고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보유자는 홀딩이 좋겠습니다. 매수는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니까 가격을 따지게 되면은 7,000원 아래쪽이 되겠네요.
아래쪽으로 누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란 이야기죠, 매수가. 네. 지금은 매수가 조금 부담스럽고요. 네, 7,000원 아래쪽으로 보시는 게 일단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위치에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달인가 진단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갖고서 반등을 기다렸어요. 반등. 그 반등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이만큼까지 내려와서 뭐 걱정스럽다 해서 이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반등 나가는 거를 꼭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요것만 해도 지금 거의 100%란 말이에요. 100% 나갔네 벌써. 네. 이거 굉장히 맛있는 반등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낙폭과대주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많이 노리기도 하는데 그때 이런 거 사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쫄려가지고 다 못하죠, 이런 거. 매수 못하죠, 쫄려서.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해요. 근데 빠질 만큼 다 빠진 주식은, 네, 더 빠질 때도 없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갈까요? 요것도 지금 상장 이후에 고생 더럽게 많이 했네요. 고생 더럽게 많이 했고, 상승 추세에서 다시 하락 전환이 됐는데, 포인트를 봅시다. 저점 잘 잡고 가네요. 다시 추세가 요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요건 요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요건 가파른데? 추세 너무 가파른 거 아니야? 이렇게 추세가 가파르게 나오다 보면은요. 변동성이 커져요. 이게 등락폭이 커집니다. 오버슈팅 이런 거나 또 언더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요거는 흐름이 굉장히 좋은 주식인가 보다. 그죠? 상승이 나오고 이번에도 들어오게 생겼죠? 이렇게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7,000원대까지 조정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추세는 아주 좋네요.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홀딩은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으나 단기적 관점에서 조정이 예상되므로 비중에 대한 관점을 비중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다. 부분을 조절하시거나 차익 실현 이후에 재매수도 괜찮겠네요. 자, 지금 단기평 데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죠? 단기 이동평선 데드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 데드 크로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그 위로 올라서기가 어렵습니다. 즉 횡보가 나오든 여기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 데드가 나왔죠. 그럼 이 데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이 위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외우고 계시면 돼요.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서 데드가 나왔다는 것은 밑으로 들어가거나 옆으로 횡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이 위로, 즉 9,000원 위쪽으로 단박에 올라서기 어렵습니다.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네, 이것이 투자자의 심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뭐 깊이 조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괜히 팔 필요는 없는 주식이긴 한데 비중을 조금 줄여놨다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본다거나 그렇게 가시는 것은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정이 들어가는, 당장 급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생각했다가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위치에서 매수해 본다거나 그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우 강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또 흐름도 좋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꺾인 것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적 관점에서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만 잘 세우시면 문제 없겠네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실리콘 웍스를 봅시다. 실리콘 웍스. 이거는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주식이다, 그죠? 네,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누를까요? 얘는 왜 이렇게 누를까? 왜 이렇게 눌렀어 할까? 이게 좀 뭔가가 잘 안 풀리는 주식인가 보다, 그죠? 네, 이게 지금 시세가 나온 게 없어요. 시세가 나온 게 없고 흐름도 좋아요. 지지선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뭔가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이 주식은 요 업종이 뭐예요? IT 쪽인가요? 이것도? 그러네요. 반도체 관련 장비, IT 업종 쪽인데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네, 실적도 계속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좀 억울한 기업이겠다. 그죠? 이번 2017년도에 올라갔다가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였구나.
어, 여기 그죠? 여기 삼성전자 같이 움직였네. 그럼 이번에 같이 움직이겠네요. 요거는 뭐 네, 조금 억울한 종목이긴 한데요. 반도체 업황이고요. 삼성전자와 같이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의 기대감이 있고요. 삼성전자와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 현 구간으로 보면 네, 삼성전자보다 훨씬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삼성전자보다 아마도 상승폭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100% 올라왔지만 얘도 100% 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2만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그죠? 그 정도 범위죠. 근데 얘가 결과적으로는 시가총이 더 작고 금액이 더 작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은 비슷하겠구나. 금액은 네 5만원 6만원 대 4만원이니까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네. 이렇게 되면 또 네. 근데 이 변동폭을 잘 생각하시면 얘가 그래도 더 가볍게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네. 같이 움직인다라면 같은 패턴이라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네 홀딩으로 보유자분들 홀딩으로 지켜보시면 되고요. 네, 삼성전자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실리콘웍스도 같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요걸 같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조정이 같이 들어갔겠네요. 그죠? 같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건 지지선 때. 이거는 지금 삼성전보다 덜 올랐네요. 네, 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보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아직 40%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낙수 효과가 아직 덜 나온 거죠. 대형주들 중에서 대량이 먼저 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라 얘는 조금 그 흐름이 늦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2017년도 초부터 올라갔죠. 근데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올라갔다고요. 약간 이건 후발주자. 보세요. 2016년부터 올라갔죠. 얘는 그 실리콘웍스는 2017년부터. 이거는 2010 여기 15년 전에도 여기 2011년도 이때는 2011년도에도 이게 실리콘웍스가 움직였나요? 여기 요때 상장해가지고 없었구나. 그죠? 15전도에 잠깐 움직였었고, 여기 조금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타이밍을 조금 더 뒤로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나면 그 이후에 아주 가파르게 짧은 기간 내에 빠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차트 상태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재무 상태가 계속 나쁘더라도요, 당장 뭐 망할 거 아니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딱 그런 게 있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그, 재무적인 부분들은, 특별한 경우에 좀 보시면 좋긴 한데요. 그것까지 같이 보면 좋아요. 근데, 일단 망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 차트 상태에 나타나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에 의해서 지금 단기적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스모화학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밑바닥까지 다 기어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구조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재무 안정성이 별로였어 라고 생각했지만 밑바닥에서부터 위쪽까지 벌써 100%예요. 100% 수익률이 작은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일까? 재무적 안정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 100% 수익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좋아.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적용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사실 차트만 보고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금 반쪽짜리 진단이라고 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당장 뭐 이번 주에 당장 내일 뭐 어떤 식으로 나올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조금 해소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대응 전략을 또 계속 찾아가셔야 되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다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여의치 않을 때는 기술적 분석을 우선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노레이는 이거는 신규인가요? 신규?
이거는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동평균선이 일단은 모여 있는 상태고요. 여기 일단 다 팔긴 했네요. 그죠? 다 정리는 다 했네요. 이거 고생 많이 했네요. 네.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이제 상승이 만약에 여기서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수급도 들어오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은 여기 박스를 일단 벗어나야 돼. 25,000원 벗어나야 되네요. 여기가 가장 두꺼우니까, 그죠? 가장 두꺼운 위치. 그럼 25,000원 벗어나야 된다. 요 결론은 이렇게 바로 써드릴게요. 네. 단기적 반등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진단을 드렸잖아요. 10,000원 정도가 단기적 목표 포인트다. 위쪽에 써 있지 않나요? 매수는 7,000원 아랬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든 본격적 반등이든 상승 기대해야 되고요. 10,000원대 저항이 두꺼워서 상승 제한이 일단 10,000원에 있을 것이다. 네. 진단은 일단 그렇게 드렸어요. 네. 단기적 반등이죠. 그 정도는. 네. 전체적 큰 추세는 네. 뭐 더 깊이 확인하고 가면서 추적하면서 계속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제너레이는 현 구간이요. 2만원에서 25,000원 구간의 뭐라 그럴까요? 이 밴드라고 해야 되나? 구간에 갇혀 있다 봐야 돼요.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추세를 돌리려면 25,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하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2만원 근처로 계속 내려서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 그 종목 진단을 은근슬쩍 갈아타시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많죠. 시간이 없어. 거기까지 못 가요. 네,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렇게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만원을 저점으로 하는 박스 형태, 25,000원을 고점으로 하는 박스 형태, 요 안에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이동평균선이 모이긴 했는데요. 아직 우상향 전환이 됐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죠. 아직은 옆으로 더 기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확실치 않은 모습이에요. 요게 가려면 이렇게 올라서서 요 위치가 이제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아직 네,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요 공간으로 가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홀딩 하셔도 괜찮겠고요. 만약에 2만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더 파고 내려가는 모습. 근데 주가가 이렇게 상장 이후에 한번 깊숙이 판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만원 정도가 저점이지 않겠나라고 생각돼서 아마 그 정도 시점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은 2만원을 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매수는 지금은 좀 의미가 없죠. 네. 매수는 큰 매력이 없고요. 25,000원 즈음에서 오히려 차익에 대한 관점도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신규 종목이라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세가 아직 형성된 것도 아니고 분석 자체가 완벽하게 다 접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단기 반등이 나와서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평선 끌려오지 못하면은 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뭔가 재료가 들어가서 달라붙으면은 뭐 단기 급등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뭔가 재료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얼굴은 아니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한솔 홈데코. 궁금하신 게 많으시겠지만, 네. 또 종목 진단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시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제가 9시에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솔 홈데코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그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자, 한솔 홈데코는 이렇게 그어 보시면은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뭘까 쉬운 예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죠? 네, 일단 저점은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만 지지가 되거나 유지가 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 내용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는 아직은 모르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요. 지금 보면 다 하향입니다. 너는 지금 하향 추세야라고 얘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더 나쁜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데드크로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네. 저점 지지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최종적으로 저점 지지는 1000원이라고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1000원이 이탈되게 됐을 경우는 동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네, 심리도 굉장히 나빠지게 되겠죠. 한솔 홈데코가 지금 현재 업황이 굉장히 안 좋거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거나 재무 상태가 안 좋거나 셋 중에 어떤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살펴볼게요. 재무 그죠.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올해부터 작년부터 실적이 나빠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부담될 것 같아요. 네. 뭐 당장 이제 한 해 실적 나빠졌다고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자요. 개새끼. 자고 있어요. 밥 먹고 까불더니만. 그래서, 일단 작년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 저점을 깨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될 거고요. 만약에 올해 실적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아마 주가는 횡보라든지 저점을 통해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저점이겠거니 1000원이 저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기업은요. 추세는 하향 추세이고요. 저점은 1000원입니다. 됩니다. 네. 홀딩으로 일단 대응하시는데 1000원이 이탈되면 매도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네. 추세가 돌아서지 못하고 있고 하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니 신규 매수는 좋지 않고요. 조금 걱정이 되는 주식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여기 위치가 저점 잡혀가지고 돌아서게 되면 좋은 건데 그래도 시간 오래 걸려요. 이렇게 이평선이 아주 그냥 예쁘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요, 이 방향이 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네, 당분간은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고생스러운 주식 같네요. 좋은 일이 좀 생겼으면 네, 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잘 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종목 진단 해드릴게요. 지금 9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해드립니다. 네, 지금 그 88TV에 가시면은요, 네, 그 차우승 센터장님이 주식시장은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주제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주식학교 방송이고요. 이 주식학교 방송은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진행이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녹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8TV 가셔가지고 네, 요것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특강 이런 것들, 공지사항 이런 것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그쪽으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네.